지금 테라포밍인데 저번에 테라포밍에 관한 주제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테라포밍에 대한 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봐. 근데 이 테라포밍이 우리 무엇인지 정확하게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자고. 테라포밍은 이제 가상적인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이거를 어떻게 내가 설계를 해서 적용을 갖다 할 건지 좀 이제 상상을 좀 이렇게 해서 탐구 설계를 갖다 해주는 게 중요해. 일단은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지구를 갖다가 똑같이 우리가 여기서 카피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지구를 갖다 카피하기에는 이 지구라고 하는 것과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우리 금성, 자, 그 다음에 금성보다는 좀 우리 먼 우리 화성, 자, 이 두 가지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 얘기가 되고 있어. 근데 실제 이 테라포밍이라고 하는 건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구를 카피하는 것, 즉 지구에 무엇을 갖다가 우리 건설하는 거냐면 식민지를 우리가 여기서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형태야, 형태. 왜 그러면 이 테라포밍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계획하게 되어진 이유가 있는데, 그 테라포밍에 대한 계획을 갖다가 왜 우리가 하게 되어졌냐면, 일단 지구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자원에 대한 이 고갈이 있게끔 되고, 자,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몰랐던 물리학의 법칙 중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 실제로는 성립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찾아내.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실제 우리가 여기서 쓰는 에너지들이 일정 크기가 모이면 다른 에너지로 이렇게 전달이 되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바뀌는 거야. 근데 그 바뀌는 과정 속에서 이 집단, 즉 에너지의 집단, 특히 열 에너지의 이 크기가 일정량이 되어지지 않으면 얘가 소멸되어져 버리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바로 파열이라고 표현해. 자, 그래서 우리 파열, 폐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런 열들에 의해서 우리가 에너지가 자원이 고갈되는 것보다도 더 무섭게 없어지고 있어. 그럼 이제 실제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다하게 되어지면 지구가 아무리 나무나 인간이나 동물이나 곤충을 갖다 우리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쓸 수 있는, 전환되어질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즉 자원 고갈에 의해서 에너지 고갈로 이어진 상태로, 자, 생명체라고 하는 것이 살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돼버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우리 처지에 놓이게끔 되어지면 우리는 당연히 이 지구와 같은 행성을 찾기 위해서 지구를 떠날 수밖에 없어. 근데 지구를 떠나보니까 지금 현재의 기술로 화성까지 가는 데만 우리가 3개월이 걸려. 왕복 6개월이야. 근데 이런 우주선의 기술을 가지고서 우리가 멀리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테라포밍을 갖다가 우리가 완성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 탐사선을 보내고, 그 다음에 우주에다가 허물 망원경과 같은 거대한 망원경을 띄워서 우주 전체적으로 지구를 찾기 시작한 거야. 자, 근데 이 지구를 갖다가 찾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찾아낸 지구의 형태만 약 250개가 넘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글리제 581c라고 하는 이 행성인데, 글리제 581c 라고 하는 이 행성은 맨 처음에 우리가 발견했을 때 과학자들이 와우! 이 소리를 갖다 질렀어. 왜 이런 소리를 갖다 질렀냐면 이 글리제 581은 지구의 10배 크기야. 그리고 60광년이 떨어져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물과 그 다음에 나무와 이런 흙이 다 갖추어진 지구의 환경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조사 자료들을 얻어낸 거지. 근데 60광년이야. 지금 현재의 기술로는 약 한 1200년 정도를 갈 수 있어야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 근데 포기 안 하고 글리제 581에 대한 C의 면밀한 조사를 갖다 한 결과 이 글리제 581은 지구 제2의 지구가 될 수 없다라고 했어. 왜? 조사 결과 여기서 나온 파장이나 빛에 대한 이 반사, 적외선을 갖다 이용해서 우리가 조사한 결과 여기에는 물이 존재하지 않아. 대기가 존재하지 않아. 그냥 크기만 10배 크기를 갖다 우리가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결과적인 것을 갖다 우리가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글리제 581C와 같은 이런 지구를 닮을 꼴의 행성들은 아직 250개 정도가 있지만 그것들 하나하나 면밀히 조사해가면서 이것을 우리가 찾고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 해도 문제가 되는 건 지구와 같은 환경을 똑같이 갖출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테라포밍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용해서 지구화 시키는 걸로 전략을 바꾸게 돼. 여기 맨 처음에 우리가 이 화성을 갖다가 결정하게 된 이유도 여기 금성에 말이야. 정말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 우리 러시아, 즉 옛날에 우리 소련이라고 불리우는 소비에트 연방이 여기 금성에 탐사선을 갖다가 정말 수십 차례를 보내. 근데 그 비용만 우리가 100조 원을 썼어. 자, 근데 이 금성이 지구와 같이 닮았다라고 생각해서 탐사를 갖다가 거듭했는데 결론적인 거는 기압이 너무 높고 땅의 지표가 너무 뜨거워서 금성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환경이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디로 눈을 돌렸어? 화성으로 눈을 돌린 거야. 야, 근데 화성으로 눈을 돌렸는데 이 화성은 탐사선을 보냈더니 탐사선이 없어지거나 고장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아. 더군다나 맨 처음에 1차로 보냈던 오퍼튜니티가 1년을 갖다가 생각하고 보냈는데 자그마치 10년 동안 활동을 계속하면서 화성에 대한 이 사진을 보내준 것만 해도 몇 억장이야. 자, 근데 그런 화성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야, 여기는 평균 기온이 영하 68도야. 이게 기온이 영하 70도에서 영상 10도의 이 부분을 왔다 갔다 해.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화성에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었던 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극지방과 지하수처럼 땅속에 있는 것을 갖다가 예측해서 찾아내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 화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거지. 단 지구 크기보다 3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화성이 더군다나 이 화성에는 뭐가 없냐면 자기장이 없어.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이 온도를 갖다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개도 없는 거야. 야, 더군다나 이 화성에 우리가 이 물이 흐르는 흔적 같은 것만 있고 지구처럼 나무를 갖다 키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산화탄소 대기질도 없어. 그나마 있는 대기 중에서 95%가 이산화탄소 대기일 뿐이야. 나머지 그 대기는 우리가 여기 지구 전체의 공기를 100%라고 하면 이 화성은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1기압이면 얘는 그거에 0.01 기압인 거지. 그러니까 이 기압이 너무 낮아서 실제 화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 때는 우리가 여기 있는 바깥에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이 화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거를 지구처럼 복구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시작했어. 근데 그 고민에서 정말 우리 그 사이버 같은 일론 머스크가 야! 화성에다가 핵폭탄을 날려! 이렇게 우리가 했단 말이야. 근데 핵폭탄을 갖다가 날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 세대에는 그거 화성을 이용할 수가 없네. 핵폭탄을 갖다가 하나 날려서는 안 되고 핵폭탄을 갖다가 약 10,000개 정도를 갖다가 쏴서 날려주어야 이제 실제 화성이 1만 년이 지난 후에 지구와 같은 환경을 가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화성을 갖다가 이용할 수가 없지.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가 거듭 되새겨서 그렇다면 핵폭탄은 힘들다. 10,000개가 없을 뿐더러 핵폭탄을 갖다 거기까지 보내는 데 있는 필요한 에너지들이 없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소행성을 화성에다가 떨어뜨리는
연구 결과를 시뮬레이션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 소행성을 화성에다가 떨어뜨리면 분명히 공룡이 살던 시대의 지구처럼 그 소행성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구가 새로운 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야. 근데 우리는 본 적이 없잖아. 단지 시뮬레이션을 갖다가 돌려서 거기에 대한 예상치의 수치만을 갖다가 얻어낸 거야. 더군다나 지금 우리 바로 이용할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갖다 계획하게 됐느냐, 바로 테라포밍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로 인공 생태 도시를 우리가 여기서 계획하게 되어진 거죠. 바이오스피어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근데 이 바이오스피어가 우리가 우주에 있는 이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거점 역할을 갖다가 해줄 수 있는 바로 인공 생태 도시인 거지. 우리가 뭐 추운 지역은 추운 지역대로, 더운 지역은 더운 지역대로, 사막은 사막대로 인공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만들어서 무엇을 갖다가 조절해 주냐면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공기의 조성, 지구와 똑같은 공기의 조성을 유지해 줄 수 있어. 산소 약 21%, 질소 약 78%의 공기의 조성을 갖다 유지해 줄 수 있단 말이야. 더군다나 여기서 이 공기에서 우리가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흡입하고, 자, 그 다음에 산소를 갖다가 우리가 배출해주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는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걸 조절한단 말이야. 누가? 여기에 식물에 대한 생태를 갖다가 관장할 수 있는 AI가. 자, 그리고 이런 공기의 조성과 식물이 흡입하고 내뱉는 우리 호흡에 관련되어진 이런 기체들을 여기서 조절을 갖다가 하지만, 특히 우리가 숨어서 보이지 않는 우리 세균이나 박테리아의 예측 가능성, 즉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연구에 다 들어가. 그래서 2차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어진 그 바이오스피어 2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이 세균이 숨을 갖다가 쉬는 세균이어서 숨을 갖다 쉬면서 내뱉은 그 이산화탄소가 바이오스피어 딱 성공 3일 전에 이 생태계를 갖다가 망가뜨려. 그래서 경보가 울리면서 2년 2개월 만에 끝나. 2년 2개월 3일 만에 우리 나올 수 있었는데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한 번도 못 나왔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 바이오스피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그래서 2025년에 우리 미국에서 달에다가 바이오스피어를 갖다 이용해서 우리 도시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 그러면 너네들 생각해봐. 우리가 화성까지 가는데 3개월 걸려. 근데 우리 지구에서 약 34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이 달은 말이지, 가는데 며칠 안 걸려. 그러니까 달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그 척박한 땅에다가, 특히 이 달은 지구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우리 하나의 우리 천체이기 때문에 지구의 성분과 유사해. 그리고 얼마 전에 인도에서 달에 얼음 조각이 있다. 즉 달에 얼음 조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걸 찾아내. 그러면 달에도 이 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 달에다가 당연히 바이오스피어를 이용해서 도시를 갖다가 건설하려고 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2025년도부터 달에다가 탐사선을 갖다 쏘아 올려서 실제 우리가 우주도시를 건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된 거야. 그럼 이게 만약에 달에서 이런 바이오스피어가, 즉 테라포밍이라고 하는 것의 1차 건설이 끝나서 성공을 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 갈 곳은 어디야? 바로 화성이야. 그 다음 갈 곳은 어디야? 토성에 있는 타이탄인데, 근데 이 타이탄은 우리가 여기서 위험해. 지구하고 거의 유사하고 지구의 크기하고 우리가 비슷한데 여기에 안착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이 대거 갈 수 있는 곳을 찾아낸 게 바로 목성이야.
왜? 목성은 우리가 선생님 때 국민학교 때 배울 때 16개의 위성이 있다고 배웠는데 지금은 약 68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발표가 돼. 그렇기 때문에 그 68개의 위성 중에서 지구의 크기하고도 비슷한 그런 위성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구에 가장 근접한 위성을 찾아내려고 어마무시하게 많이 노력하고 있어. 그래서 요새는 탐사선에 대한 이 부분에서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 바로 이 화성을 갖다가 식민지 건설을 위한 테라포밍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면 되겠어. 자, 이거 살짝 지울게. 이제 말이 너무 빠르진 않니?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갖다가 좀 예상하면 좋을 것 같아.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주제가 이제 테라포밍이기 때문에 이 테라포밍이라고 하는 우리 지구와, 즉 지구의 식민지화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을 갖다 할 건가. 근데 2025년에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한 자, 우리 달 기지 건설에 대한 이 부분은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했던 바이오스피어의 결과물이야. 자,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결과물에 대한 성공적인 확신을 갖다가 우리가 거두면 자,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는 바로 우리가 화성에 우리 도시를 건설할 거예요. 화성에 도시를 갖다 건설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화성에 우리가 자, 테라포밍이라고 하는 것을 현실화시키는 거지. 근데 왜 자꾸 화성에 우리가 근접하는 약간 금성은 높은 기압과 높은 열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그 100조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쏟아붓고도 안 되는 이유야. 근데 화성이 가장 이 테라포밍으로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기온 때문이 아니야. 이산화탄소가 있기 때문에 아니야. 거기에 있는 부분에서 이 가지는 자전주기가 지구와 제일 비슷해. 우리 지구의 자전주기는 24시간이잖아. 근데 이 화성은 24시간 20분인가 그래. 그래서 이 자전주기가 우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이 지구에서 살던 것과 비슷한 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끔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테라포밍을 갖다 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주장했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자, 주장은 아까 여기서 원자폭탄, 즉 핵폭탄을 갖다가 쏘는 것. 자, 근데 두 번째는 여기서 우리가 소행성을 갖다가 떨어뜨리는 것. 자,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바이오스피어를 갖다가 건설하는 것.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 화성에서 우리가 화산을 터뜨리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데, 화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얘는 핵의 운동이 없어. 그래서 이 핵의 운동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우리가 이 주장 중에 가장 여기서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무엇을 갖다 이야기를 했냐면 바로 CO2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화성 기체의 화성을 갖다 구성하고 있는 화성의 전체 기체의 95%가 바로 이 이산화탄소란 말이야. 근데 이산화탄소가 여기서 왜 중요하냐면 얘가 지구처럼 되려면 식물을 심어줘야지. 그러니까 식물이 자, 무엇을 갖다 하기 위해서 자, 광합성을 갖다 하기 위한 재료로 여기서 바로 얘가 필요한 거야.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나사에서 이런 부분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 탄소와 O2를 갖다가 여기서 분리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재현하고
그 다음에 재현하고 이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시뮬레이션 돌리고 실험하면서 노력하고 있어. 자, 그럼 누가 하느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낼 누가 인공지능을 갖다가 일부 가지고 있는 바로 로봇이, 우리가 여기 로봇이라고 부르는데 인공지능을 포함한 여기 드론이라고 놓고 보면 되겠어. 그래서 이 드론이 바로 가게끔 되어지면 이 화성 전체의 대기를 갖다가 우리가 현실에서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화성이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화성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갖다 할 수 있어. 그래서 화성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화성을 갖다 선택했을 때 우리는 그만큼 화성에서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단 여기서 우리가 이 테라포밍이라고 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어. 자, 테라포밍의 걸림돌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우주선의 속도야. 네, 3개월이 너무 멀어. 그럼 3개월 동안 내가 가서 뭔가를 갖다 만들기 위한 재료도 가지고 가야 되지만 실제 내가 먹으려고 우리가 가지고 가는 음식에도 한계가 있거든. 그러면 우주선의 속도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 높이지 않는 한 화성은 개발되기가 어려워. 자, 근데 두 번째는 낮은 온도야. 아까 영하 70도까지 우리가 떨어진단 말이야. 영하 70도에서 자, 영상 10도까지인데 이 영상 10도가 되어지는 지역이 일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우리가 맞춰서 살면 지금 오늘 날씨와 같은 정도가 돼. 자, 그래서 이 낮은 온도를 갖다가 우리 높이기 위해서 거꾸로 우리 지구는 온난화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얘는 거꾸로 화성을 갖다가 온난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갖다 찾고 있다. 그래서 화성 온난화를 갖다가 만들기 위한 문제를 제기한 상태야 지금.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이야기했던 바로 테라포밍의 걸림돌은 태양풍이야. 이 태양풍이 우리가 이 화성을 둘러싸고 있는 화성의 자기장이 망할 정도로 내리거든. 자, 이 자기장이 없어. 그러니까 이 태양풍을 갖다가 차단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게끔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 태양풍을 갖다가 우리가 프로텍션, 즉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막을 우리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 구상 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화성이 여기 있으면 자, 여기 태양이 있어요. 얘들아. 태양이 조금 이렇게 멀리 있으니까. 자, 근데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풍을 막기 위해서 화성 앞에다가 거대한 막을 갖다 설치하는 거야. 투명막을. 왜 투명막이냐? 햇빛이 통과해서 얘를 따뜻하게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보호 장막을 갖다 설치할 때 투명하지 않은 막을 갖다 설치하는 건 안 돼. 이거 우리가 투명막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 구상을 갖다가 우리가 해서 이 걸림돌들을 갖다가 우리가 해결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네, 이게. 자, 그래서 이런 테라포밍에 대한 이야기들을 갖다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바이오스피어로 테라포밍에 대한 부분의 접근을 조금만 더 해볼게. 자, 이거 지워도 되니? 얘들아, 이거 엄마한테 보내줄까? 네, 저희 그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 이메일 보내는데 일단 엄마한테 보내볼게. 네네. 이거 살짝 지워. 네, 지워도 고마워. 저기 주비하고 유빈이는 말소리 너무 빨라가지고 듣는데 불편하지 않아? 네, 괜찮아요. 네네, 고마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화성에 대한 이 부분을 자, 테라포밍 하기 위한 가능성에 대한 자, 무엇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탐구를 갖다가 해봐야지. 이게 동아리 활동을 갖다 대부분 할 때, 그냥 우리가 얘기하면, 야, 테라포밍 이런 거잖아. 테라포밍 자료 조사해 왔어? 테라포밍 요거. 이렇게 해서 자료에 대한 이 부분에 배포만 하고 끝나. 근데 이 테라포밍에 대한 가능성의 탐구를 갖다 할 때, 이 탐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험 설계로 이어져서, 실험에 대한 설계로 확장해줘야 돼. 자, 그러면 여기는 이 부분에서 얘를 실험 설계하기 위해서 테라포밍에 대한 조건이 화성에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되지. 자, 일단 여기에는 이 부분에 화성에 대한 이미 조사가 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화성의 지질층과 자, 유사한 토양의 흙을 준비를 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화성에다가 식물을 갖다가 우리 키운다고 생각하고 자, 두 가지를 준비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풀 종류인 초본과 그 다음에 나무 종류인 자, 목본을 갖다가 준비를 해. 근데 여기서 나무는 뭐 이딴 시간에 큰 거를 갖다가 여기서 우리 하는 게 아니라 작은 나무들이 있어. 그래서 작은 나무들 뭐가 있냐면 연상과 같은 것들. 거의 선생님 한 요 정도 돼, 요 정도. 그래서 그런 나무들을 갖다가 준비를 해서 얘네들이 실제로 우리가 흡수하는 양이 얼마나 되어지는지. 자,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배출하는 산소의 우리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실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아크릴 통을 준비하는 거야. 아크릴 박스. 물론 이 아크릴 박스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얘는 우리가 인터넷으로 주문하는데, 근데 이 아크릴 박스를 주문할 때는 풀 종류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목본 종류로 우리가 해서 목본 사이즈에 맞게끔 준비하면 돼. 대부분들 우리가 쓰는 거는 가로 세로 곱하기 30 곱하기 30cm다 이거.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거를 갖다가 흡수했어? 배출했어? 이거 어떻게 되냐고? 요새는 이 부분에 대한 거의 공기의 조성을 갖다 알아볼 수 있는 센서들이 나와. 왜? 미세먼지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미세먼지 측정기와 같은 것들을 갖다가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의 흡수량을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측정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세먼지 측정기에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농도 값을 갖다가 조절해서 여기서 우리가 변화를 살펴보면 좀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 부분에서 토양의 흙을 갖다 준비해서 자, 초본과 목본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옮겨 싣고 자, 그 부분에 대한 거에 우리 공기의 전체적인 조성을 비교를 갖다가 해 보는데 만약에 여기는 이 부분에서 조금 실험에 대한 연장을 하면 아까 온난화가 답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온난화가 답이다. 근데 이 온난화가 답인 상태를 우리가 여기서 입증? 맞는지 틀리는지 1차적인 고찰을 갖다가 우리가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산화탄소와 그 다음에 우리 식물을 갖다가 넣고 자, 실제 식물에 생존 여부와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죽는다면 그 생존에 걸린 시간을 갖다가
먼저 측정해 주면 좋겠어. 단, 이 시험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조건을 갖다 만들어주면 좋은 건 이 화성이라고 하는 거의 환경은 단지 이산화탄소만 있는 게 아니야. 뭐가 있냐? 온도가 낮잖아. 그럼 영하 68도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아크릴 박스에다가 뭘 갖다가 넣어주느냐? 바로 데스켈라미스 31에 가면 우리가 아이스크림 꽂아낼 때 주는 바로 드라이 아이스를 갖다가 여기다가 설치를 해주는 거지. 선생님 왜 드라이 아이스예요? 그런데 아니 정말 우리가 여기서 쉽게 할 수 있잖아. 왜? 얘는 온도를 갖다가 낮춰줘. 이 드라이 아이스는 영하 70도에서 기체로 바뀌어. 그러면 여기는 이 부분에 우리가 얘가 기체로 바뀌니까 당연히 얘는 뭘 바뀌어? 이산화탄소. 근데 주변에 있는 열을 갖다가 우리가 흡수해주니까 당연히 이 박스 안에 온도는 당연히 낮아지겠지. 그리고 이 실험을 갖다가 할 때 꼭 지켜야 되는 건 단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그냥 구성하는 게 아니라 여기 통 사이에다가 우리 동그랗게 구멍을 갖다 내서 여기에다가 알코올 온도계를 갖다가 반드시 구비해서 온도에 대한 변화를 예측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이건 이렇게 하면 시험이 다 끝나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무슨 소리?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런 나무 종류에 대한 부분을 갖다 할 때 연산홍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철나무야. 근데 이런 화렵수나 이런 것들은 이산화탄소를 갖다 빨아들이는 양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화성에 가서 심으려면 화렵수를 갖다 심어야 돼. 근데 이렇게 추운 데서 화렵수를 어떻게 심어? 그러니까 뭘 심어야 돼? 우리 소나무나 전나무와 같은 침엽수를 갖다 또 심어줘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실험이 어떻게 됐어? 같은 맥락의 실험인데 나무, 목본의 종류에 따라서 실험의 양갈래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너희는 여기서 판단해야 될 건 뭐냐? 화성에 테라포밍을 갖다 하기 위해서 나무를 갖다 심어야 한다면 자, 침엽수냐? 화렵수냐? 이걸 갖다 너희들이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결론을 내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진짜 화성은 나무만 제대로 심어서 나무만 이렇게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1만 년까지가 아니더라도 한 500년, 1000년이 지나면 지구와 같은 환경을 유지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실험의 설계가 꼭 한 번쯤은 되어야 되는 거지. 꼭 이 테라포밍이 아니어도 이런 실험 설계는 너희들 중학교 수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화렵수냐? 자, 그 다음에 또는 침엽수냐? 이거를 갖다가 따져봐야 해. 얘를 잠깐만 사진 한 번 더 찍고 지울게. 자, 요거 살짝 지울게요. 자, 그러면 지금 자,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그냥 우리 같게 할 조건, 다르게 할 조건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이용해서 자, 우리가 변인 통제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정리를 해보면 자, 변인 통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변인과 무슨 변인이냐면 독립 변인이라고 하는 거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속 변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근데 독립 변인은 또 하나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자, 하나는 여기서 우리가 이거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통제 변인이야. 이 통제 변인이라고 하는 거의 뜻을 갖다가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 통제 변인은 갖게 해줄 조건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갖게 할 조건. 자, 근데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조작 변이냐. 근데 조작 변이는 이거 우리가 뭐다? 얘는 자, 다르게 할 조건이야. 이거 자, 이거 지워지지?
나오는 결과야. 그러니까 조작 변인이 달라지면 종속 변인 또한 우리 달라요. 그래서 우리 종속이라는 말을 갖다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조작 변인에 따라 자, 달라지는 결과를 갖다가 이야기해.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약간 연결해보면 통제 변이는 아까 그 토양, 즉 흙이지.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아까 나무면 목본의 종류, 목본의 크기,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무엇을 갖다가 같이 할 거냐면, 자, 이 목본이 환엽수냐 아니면 침엽수냐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목본의 종류는 여기서 우리가 빼줘야 된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 목본의 크기, 그 다음에 여기서 종류는 보고 결정.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작 변이를 갖다가 우리가 할 때는 바로 목본의 종류 또는 목본의 구분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이 구분에서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얘가 침엽수냐 아니면 환엽수냐 이렇게 들어가도 돼.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목본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측정해야 될 것들 있잖아. 그럼 측정해야 될 것들 중에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CO2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CO2의 흡수량, 자,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산소의 배출량.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살아있는지 생존 시간. 이거 떨어졌다. 여기는 이 부분에서 아까 우리가 여기 사용되는 드라이 아이스의 크기.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있는 아크릴 박스. 자, 이 아크릴 박스의 우리 온도. 이것들은 다 여기서 우리가 갖게 해줘야 될 조건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변인 통제를 갖다 이렇게 주어서 실험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갖추게 되면 내가 테라포밍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에 실험 설계를 갖다가 해서 거기에 부연 설명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요거는. 이제 지울게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너희들이 할 때 이 테라포밍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하고, 자, 그 다음에 테라포밍을 갖다가 할 행성을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부분의 조건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본 뒤, 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맞는지 아니면 틀리는지, 즉 우리 오징어 게임의 OX처럼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거에 대한 입증, 즉 실험적인 입증을 갖다가 해야 하는 거야. 그럼 실험적인 입증을 갖다가 했어? 그럼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통해서 여기서 너희들이 택한 행성이라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냥 종합적인 결론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지. 근데 결론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는 이게 동아리 활동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주장이 그냥 일목요연하게 써지는 건 줄거리처럼 되는 거 안 돼. 여기서 결론은 A라는 사람이 어떻게, B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C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 조언이 8명이면 8명이 이야기한 거리가 여기 다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거. 자, 그래서 이 결론을 통해서
화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테라포밍이 자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갖다가 내렸다.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으면 얘가 끝내냐? 아니, 끝내긴 무슨 소리? 이거 한 다음에 그렇다면 이 화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맞았으면 너희들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갖다 또 던져야지. 그럼 제일 가까운 이 금성에 대한 테라포밍을 갖다가 하기 위한 자 우리가 시뮬레이션 실험이 뭐가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너네들이 고민하는 것을 여기에 들여보여야 돼. 내보내야 돼. 자 거기까지 해주면 끝나.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결론이 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이걸 외국인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해도 이렇게 가야지. 내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했으면 그렇다면 어디가 가능한데? 라고 해서 금성에 대한 이 부분의 조건을 또 하나 들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갖다 내려도 가능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려도 실제로 이 화성에 대한 테라포밍을 갖다가 우리가 끝낸 후 다음 행성은 어디가 될 건지 2차 테라포밍에 대한 근거지, 즉 위치를 본인 스스로가 하나쯤은 정해서 언급을 갖다가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이렇게 해주면 테라포밍에 대한 거의 전체적인 동아리 활동은 다 끝이 날 것 같아. 얘는 자 혹시 지금 듣고 있는 세 사람 혹시 질문? 네? 질문은 없어요. 다음 주에는 다음 목요일 날은 AI지 인공지능. 근데 그때는 얘네가 친구들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그래서 목요일 날은 선생님이 좀 시간이 여유가 있어. 그래서 만약에 좀 늦어지게 되면 시간을 좀 늦출 수 있으니까 미리 선생님한테는 좀 얘기 좀 해줘. 오늘 선생님이 여기 4시 지금 10분부터 바로 또 수업이 있어가지고 나 여기서 좀 여기까지는 좀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밖에서 애들 기다리고 있어서. 하고 자료 필요하면 테라포밍 자료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책 보내줄 테니까 얘기해. 그거 선생님이 직접 만든 거라서 외부에 그 뿌려진 자료가 아니야. 조심히들 가고 다음에 또 봐. 네, 목요일 뵙겠습니다. 영상은 보내줄게 편집해서.